오늘 아침 일라디오. 달력을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지난 시간에 묻어있던 아쉬움이나 후회도 다 같이 넘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죠?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아쉬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하고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장의 달력을 넘기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챙겨야 할 날들이 많고 또 그만큼 부담도 되는 달이지만 그래도 그런 날들에 내가 고마움을 전하고 또 챙길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우리 모두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5월을 기대하면서 5월의 첫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라디오 5월의 첫날 아침 나의 작은 식물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진영 에디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새로운 달이 시작됐어요. 그러게요. 이 달이 바뀔 때마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5월은 글쎄요. 저한테는 싱그러운 느낌 들고 이거 좀 돈이 많이 나가겠구나.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고민도 들고 그래도 여튼 5월은 뭐 상큼하고 기분 좋아지는 달이라서 굳이 꽃에 비유하자면 장미 같은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혁 씨는 5월이 어때요? 저는 예전에는 그 어린이날이 있어가지고 항상 5월을 기다렸거든요. 그 부모님께서 딴 때는 선물을 안 사주셔도 항상 어린이날 선물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기다려 오다가 이제는 5월이 되면 올해가 이만큼 지났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인 것 같아요. 벌써 4개월이 지나서 올해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약간 좀 초조해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5월이 초조함과 후회로 가득한 달이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내야 할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진혁 씨도 들기 시작하면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제 시간도 이렇게 빨리 가는 걸 보니까 나이를 그렇죠. 먹은 것 같네요. 네. 저도 어린이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린이날 이제 저는 어린이를 챙겨야 되고 어버이날 챙겨야 되고 네 이제 스승의 날도 있고 네 갑자기 머리가 아파. 네 그렇지만 5월은 싱그럽습니다, 여러분. 5월의 첫 번째 식물 어떤 식물일까 궁금한데요. 네, 5월의 백합이라고 부르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이 꽃을 계곡의 백합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어떤 꽃인지 아실까요? 그냥 백합 아닌가요? 네, 백합은 아니고 네.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결혼식을 앞둔 많은 예비 신부들이 이 꽃으로 만든 부케를 받고 싶어 해요. 예비 신부들 하니까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혹시 뭐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서 유명해졌다는 은방울꽃인가? 맞아요. 맞아요? 은방울꽃이에요. 네. 그 은방울꽃으로 만든 부케가 되게 예쁘기도 한데 이게 너무 귀해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은방울꽃이 자라기는 하지만 줄기마다 꽃이 좀 적게 피는 편이어서 부케용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대부분 부케로 만드는 꽃은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방울꽃은 5월에만 잠깐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다른 꽃으로 만든 부케보다 또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은방울꽃의 꽃말은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데 예비 신부들로서는 이런 꽃말 때문이라도 더 이렇게 탐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몇천만 원대다라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꽃의 소재로서는 가격대가 꽤 나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보고 예쁘다, 앙증맞다라고 감탄만 하고 저는 사본 적은 없는 그런 소재이기는 합니다. 은방울꽃 많은 여성들이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 꽃인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꽃인지. 은방울꽃은 일단 세계적으로 단 3가지 종만 존재를 하거든요. 독일 은방울꽃, 미국 은방울꽃,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자생종 은방울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생종 은방울꽃은 한중일 이렇게 동북아에서 피고 있는데 이 꽃을 부르는 이름이 또 재밌어요. 일본에서는 스즈란이라고 해서 종 모양의 난초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은방울꽃인데 중국에서는
쥔잉차오라고 해서 군영초라는 뜻이거든요. 임금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군영초가. 그래서 약간 은방울꽃이 이렇게 숙이는 모양이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모양이니까 그렇게 약간 공경의 뜻을 나타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중국에서는 은방울꽃이 좀 부담스러운 꽃이군요. 네, 은방울꽃이 정말 짧은 기간에 피는 꽃이긴 하는데 정말 귀엽고 앙증맞고 좀 야무지고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네. 이게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키예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약간 숲을 걷다 보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장소에 이렇게 피어 있어서 보물찾기에 성공한 것처럼 약간 반가울 때가 있어요. 이 꽃을 발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일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기도 뭐 이렇게 상징하는 꽃으로 좀 나오기도 하죠. 네, 경기도의 도화이기도 하고 또 하남시의 시화이기도 하거든요. 하남시는 이 꽃으로 마스코트도 만들었는데 하남이와 방울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은방울꽃으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노래도 있었죠. 쪼로롱 방울꽃이 그 할 때 방울꽃, 은방울꽃. 그렇지 않을까요? 네,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 꽃입니다. 아, 은방울꽃 그 제가 노래를 지금 잠깐 부르기도 했지만 그 앞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어찌 뭐 깊은 산 속에 쪼로롱 방울꽃이 이제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깊은 숲 속에서 정말 이렇게 피어나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은은한 향이 날 것 같아요. 향기 맡아봤어요, 혹시? 은방울꽃은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그 백합과라서 그런지 향이 진한 편이고 그 백합의 향에서 약간 풀 냄새가 섞인 듯한 그런 향인데 이 향을 그 숲이 아니면 맡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일인데요. 향으로 만든 향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꽃이 너무 작아서 향을 추출하기가 힘들고 또 조향을 시도해봤지만 이게 모두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은방울꽃 향 혹은 프랑스 이름으로 뮤게라고 하는데 뮤게 향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은방울꽃의 향을 최대한 가깝게 흉내낸 것들이지만 꽃향은 아닌 합성향들입니다. 네. 꽃 자체가 가격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향수로 만들려면은 뭐 상상 초월하겠네요.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하셨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인공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향기까지 지녔다고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숲속을 지나가다 만나면 보물을 찾았다라는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진혁 씨가 이 은방울꽃 소개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죠? 오늘이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노동절 전 세계적으로 뭐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부르는 메이데이인데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되었냐면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걸기대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헤이마켓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권리가 지닌 의미가 진짜 크구나 이런 거를 되새기기 위해서 1889년의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고요. 프랑스에서는 5월 1일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이렇게 은방울꽃을 선물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프랑스의 전통 풍습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예전에 프랑스에서는 은방울꽃 무도회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이렇게 은방울꽃을 주고 춤을 추고 이런 지역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꽃을 선물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 귀하고 예쁘고 작은 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 의미가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이 은방울꽃이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야, 너 좀 쉬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 그런 또 작고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것이 1994년이고요. 역사적으로는 1958년에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이 노동절로 처음 제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94년에 바뀌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회사원한테는 오늘처럼 토요일과 겹치면 굉장히 좀 슬픈 날이. 저도 슬퍼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산을 거닐 때 은방울꽃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네, 이게 5월에 피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다니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백산이 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한라산에서 은방울꽃을 보고 싶습니다. 1600m 지역에서 군락지가 2015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피어있는 은방울꽃인데
언젠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은방울꽃도 찾고 그 향기도 한번 마음껏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은방울꽃 조심해야 하는 점도 있다면서요? 네, 은방울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미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독초입니다. 오. 그래서 뭐 치명적인 독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꽃에도 그리고 뿌리에도 잎에도 독이 있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특히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먹었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섭취를 해서는 안 되는 꽃입니다. 네, 이게 식용꽃들이 있긴 하지만 은방울꽃은 사람들이 안 먹지 않나요, 원래? 근데 은방울꽃이 잎도 되게 예뻐서 잎을 보기 위해서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잎이 산마늘의 잎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오인을 해서 약간 데쳐서 먹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설 속에도 은방울꽃은 독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용감한 청년이 사람들을 막 해치던 독사를 만나서 며칠 밤낮을 싸우고 그 독사를 물리쳤는데 독사한테 입은 상처 때문에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걸으면서 떨어뜨린 피 방울 자리마다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났는데 그것이 은방울꽃이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꽃이 은방울꽃이었던 거군요. 숲속에서 은방울꽃을 보고 지금은 꺾어오거나 또 캐는 분들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산마늘 잎으로 오해해서 입에 대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이날의 탄생화가 바로 은방울꽃입니다.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라는 은방울꽃의 꽃말처럼, 그리고 일터에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틀림없이 행복해지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방울꽃이 또 5월 5일에 탄생화이기도 하군요. 아, 정말 그 늘 귀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그 어린이들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5월의 첫날 은방울꽃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은방울꽃의 꽃말처럼 틀림없이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나의 작은 식물원 이진혁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맛있는 같은 재료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손질하고 또 어떤 재료들과 함께 어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요리가 됩니다. 매일 먹는 밥, 또 늘 먹는 고기, 항상 사는 채소.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선보이는 코너를 저희가 맛있는 한 끼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맛있는 음식 이야기할 때 이분이 빠지면 세상 섭섭합니다. 코미디언 서평가 균형인의 딸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은 남정미입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정미 씨, 네. 우리 새로운 코너 함께하게 됐어요. 기대가 좀 되세요? 예, 엄청 기대가 되고요. 엄청 허기가 지고요. 엄청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맛있는 얘기를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뿜뿜 차오릅니다. 네, 허기가 진다고 하는 얘기에 공감하면서 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또 아침에 이렇게 허기가 허기가 질까요? 지나요, 진짜. 예, 방송 끝나고 정말. 빨리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맛있는 한 끼 저희가 이제 식재료를 소개해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요리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식재료 뭘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뜨뜻한 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바깥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잖아요.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전 수산물은 아니에요. 근데 물속에 몸을 좀 담그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항상 반신욕 하듯이 이렇게 물을 찰랑찰랑하게 받아두고 생활합니다. 아마 동네마다 다르긴 해도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서서히 집으로 옮기고 이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자리 잡으면 올 가을에 몸이 엄청 무거워질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봄 햇살 잘 받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고 나면 아우 뜨거워 아우 그땐 이제 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겠지요. 그러면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좀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그때 제 몸은 황금빛으로 물들죠. 고된 시련을 다 이겨낸 다음 탈탈탈탈탈 털리고 나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아주 귀한 몸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저는 또 변신의 귀재이기도 해서요. 원래 이 모습 외에도 빵도 되고요, 떡도 되고요, 과자도 되고요, 죽도 되고요, 국수도 됩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이쯤 되면 제가 누군지 알겠죠?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기다리고 농부 아저씨들은 나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저는요, 한국인들의 힘의 원천, 쌀입니다. 아이고 쌀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쌀쌀 맞아요? 어우 쌀쌀하네요. 자, 맛있는 한 끼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쌀이었습니다. 쌀입니다. 네, 이 맛있는 한 끼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맛있는 쌀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쌀이 아닙니다. 이게 품종마다요. 식감도 다르고 맛도 오호. 다르고 또 생김새도 좀 다르다고 해요. 오늘 이 쌀 이야기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쌀 큐레이터, 쌀 전문가 김동규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정미소 김동규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도 한번 뵀었고 그렇습니다. 쌀 큐레이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커피하면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와인하면 소믈리에가 있고 미술관에 가서 큐레이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쌀을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아니고 쌀을 다양한 품종과 지역과 생산자 그리고 거기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하는 그걸 쌀 큐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쌀 큐레이터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보고 처음 뵀습니다. 어허. 예, 근데 원래 좀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이 미님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한다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정미소라고 말씀하셔서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이름에 정미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고요. 예. 오늘 언제나 더 10% 할인해 드립니다. 아하. 진짜요? 네, 그러면 네. 정미소 홍보대사 남정미 씨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정미들이요. 고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야,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저도 이정미로. 자, 그렇습니다. 이 쌀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뭐 신품종 개발 그리고 개량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또 뭐 떡, 뭐 빵 말씀하셨지만 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그런 분위기 느끼시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청년분들도 이제 좀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문화로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쌀이 뭐 밥만 있는 게 아니듯이 국수도 있고 쌀로 빵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과자, 그다음에 술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 흐름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미 씨는 혹시 집에서 먹는 쌀이 무슨 품종인지 알아요? 아니요. 품종은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쌀 농사를 짓고 계셔서 이렇게 수확하시면 보내주시는데 그냥 다른 집보다 큰 포대로 보내주신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품종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품종보다 그러면 이제 원산지는 네, 알겠네요. 원산지는 알죠. 그렇겠네요. 엄마네 아빠네. 요건 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쌀 고를 때 많이들 보고 고르나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보면 매대 진열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가서 오늘 특가 세일 이런 거 같은 키로에 좀 저렴한 이런 걸 사려고 하는데 네. 좀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이 품종도 굉장히 관심이 간다. 네, 저도 품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워 들은 거는 뭐 고시가리, 하이아미 뭐 이런 게 좋다고 해가지고 뭐 임금님이 님 그려져 그리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쌀 이런 거 이제 맞아. 들어본 것 중에 저는 원래 둘이 살 때는 아무 쌀이나 먹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조금 밥을 잘 먹이고 싶어서 조금 그래도 좋은 쌀 잘 모르지만 비싼 쌀을 사야 되나 뭐 그런 고민들은 해봤어요. 그리고 백미를 이제 주로 많이 먹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잡곡을 많이 섞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곤 있고요. 어쨌든 그 품종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은 관심이 있지만 잘 모르는 게 사실인데 한 번 그냥 입맛에 길들여지면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가격이 싼 쌀을 선호했지만 네네. 요즘은 이제 소비자들도 자기 취향을 찾아서 소비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많이 줄 수 있는 쌀, 그리고 어른들에게 뭐 당뇨나 혈압에 좋은 쌀, 이런 걸 이제 찾아서 소비하는 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국산 쌀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비를. 실제로 이제 한국에 재배하는 건 국산 쌀인데 그 품종이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하셨던 고시가리, 네. 추청 이런 건 이제 일본의 품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재배되고 소비됐는데 최근에는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기후나 토질에 맞는 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그런 일본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많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오, 그런 굉장히 쌀에 대한 과거는- 이야기도 우리가 좀 이따 들어보죠. 김 대표님은 사실 벼농사 짓던 분은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쌀에 대해서 언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도 뭐 대학 시절에 이제 농촌 활동 가서 이제 모내기도 해보고 한 정도였는데 네. 이제 이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쌀 자체가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걸 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공부하게 되고 그런 걸 소비자들이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그럼 직접 한번 무작정 그렇게 해서 일단 동네 정리소라는 쌀 가게를 일단 시작을 했고 한 3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미소로 뭐랄까 다 각 지역별로의 쌀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쌀을 다양하게 하려다 보면 결과적으로 전국에 있는 쌀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하는 것 또 소포장을 하려면 저희가 또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이제 가급적 생산자들에게 직접 구매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농촌이나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성장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재배되는 쌀 품종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예. 얼마나 되나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밥상용으로 재배되는 게 통계는 한 200종이 넘습니다. 근데 200종. 오. 예, 저희가 아는 건 아마 몇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예예. 이제 그 정도로 다양한 품종이 있고 어. 한국 뭐 달고 찰진 거, 담백한 쌀, 쌀알이 큰 쌀, 뭐 팝콘 향이 나 누룽지 향이 나는 쌀, 오. 뭐 그다음에 색깔이 있는 쌀, 뭐 이런 어. 등등 실제로는 200종류가 넘는 게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팝콘 향이 난다면 아이가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요.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래서 영화관에서 밥만 앉아갖고 먹어도. 밥 먹고. 네. 자, 이 많은 품종들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맛있는 쌀 품종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맛있는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맛의 기준이 좀 개인마다 애매하지 다르니까.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맛있는 쌀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저는 맛있는 쌀이라는 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쌀이 뭐냐를 찾아서 소비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달고 찰지고 윤기 있는 쌀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계열로 보면 자포니카 계열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동남아 쌀이라고 하는 그 날리는 인디카, 예, 그 네. 날리는 게 찰기가 덜한 쌀입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 그게 맛있는 쌀이고 우리는 찰기가 좋은 건데 그것도 이제 음식의 레시피나 내가 좋아하는 품종을 찾아서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이미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내가 좋아하는 쌀을 찾아서 소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어떤 커피숍이라던가 아니면은 와인 혹은 뭐 맥주 같은 맥주. 거 파는 집을 가도 이렇게 샘플러라 그래서 요만큼 담아서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쌀은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맛을 어떻게 다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제 한 뭐 마트를 가셔도 한 10kg가 이제 좀 그리고 이제 4kg, 5kg까지 있지만 근데 저희도 이제 좀 더 그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이제 4인분 400g 인분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커피처럼 크라프트 봉투에 포장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한 품종이 아니라 그런 걸 이제 샘플러처럼 네. 5가지 품종을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경험하고 내가 뭘 좋아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아하.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 좀 더 나가서는 이제 좀 더 휴대하고 보관하기 좋은 캔쌀 캔쌀. 예. 그래서 어우, 200g 신박하네. 캔쌀 정도도 지금은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맞아. 쌀을 큰 통에다 넣고서 세워라 내워라 있다 보면 벌레도 생기고 맞아, 없어지거든요. 보관이 좀 쉽지 않잖아요. 뭐 캔쌀이나 아니면 용량이 작은 쌀들을 이렇게 압축 포장해서 갖고 있다면 뭐 정미 씨도 그쪽 훨씬 더 편하게 소비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한 그릇을 먹더라도 이렇게 내 입맛에 딱 맞는 밥 만나게 되면 그걸 즐길 수 있으니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규 대표님께 오늘 좀 맛있는 쌀 종류 하나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쌀인가요? 오늘 네. 소개해 주실 쌀이.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네. 이제 점점 따뜻해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봄하면 또 대표적으로 봄나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봄나물하고 가장 좀 잘 어울릴 만한 쌀이 뭘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로 이제 신동진이라는 쌀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담백하면서 쌀알이 한 1.3배 정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나물을 비빔밥으로 이렇게 함께 드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쌀알이 이제 저희가 탱글탱글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품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쌀이라서 신동진을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진 쌀 하면은 글쎄요 남정미 쌀 비슷하게 아나운서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아니, 뭐 사람 사람 이름? 이름인가?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신이 새 신의 동이 뭐 무슨 동이 있을까요? 뭐. 네, 맞습니다. 이제 동진이라는 품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신동진입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동진이라는 쌀이 있었어요. 예, 원래? 그러니까 동진은 실제로 뭐냐 강 이름입니다. 저희 전북 지역에 가면 동진강이라고 있습니다. 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실제로 신동진은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솔직히 신동진 씨가 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개발한 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옛날에 이제 아나운서가 네. 계셨잖아요. 네. 네네네네네. 봄나물과 잘 어울리는 신동진 쌀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은 그럼 동진이라고 했으면 좀 옛날부터 재배가 됐겠어요? 예, 이게 1970년대 중반부터 재배되기 시작해서 네. 90년대 초반에 이제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나왔고 가장 꾸준히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알이 크고 식감이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호남미라고 해서 품종이 섞여서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단일 품종으로 식당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쌀이 이 품종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단일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신동진 쌀은 말씀하신 대로 동진강이 흐르는 전라도 쪽에서 대표하는 품종이 될 수 있겠군요. 아침 식사 전이라 막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배가 고파지는데 그럼 볶음밥도 좋고 김밥도 좋고 막 어떻게 다 다르잖아요. 네네. 밥 자체의 맛이 좋아야 한 끼 잘 먹은 것 같은데 원래 장사 잘 되는 백반집 앞에 보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중에 신동진 쌀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신동진으로 지은 쌀밥 어떤 맛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쌀 자체의 맛을 음미를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봄이니까 이제 봄나물과 곁들여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쌀 하나만 가지고 밥이 맛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쌀이 어떻게 보관됐느냐, 어떻게 밥을 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쌀알이 식감이 살아있는 약간 그런 식감을 살려서 비빔밥으로 형태로 한번 봄나물에 곁들여 드시기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은 이제 쌀알이 단단하고 크다 보니까 김밥,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네. 집에서든 아니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소풍처럼 갈 때 이제 김밥으로도 추천을 드리고요. 오. 무엇보다 이제 이게 또 뭐가 잘 어울리냐 하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국밥. 국밥. 왜냐하면 이제 쌀이 부드러우면 국밥에 들어가서 이게 풀려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국밥으로 했을 때도 그 식감을 살려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전라도 지역의 유명한 그 소고기 국밥집을 가면 꼭 신동진을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분이 알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품종의 특징하고 요리의 특징이 잘 결합된
네. 사료를 볼 수 있죠.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 팀이 또 국밥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진짜 맨날 국밥 먹으러 가잖아요. 네, 아침에. 국밥 좋아합니다. 아. 근데 이 신동진 품종으로 그러면 더 맛있는 한 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하나 알려주실 거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신동진을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봄나물하고 곁들인 비빔밥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료가 가장 맛있을 때니까 간장, 소금, 설탕 그리고 거기에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 비비시면 기본적으로 뭐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부추 다 지금 맛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동진 밥을 고슬고슬하게 해가지고 함께 비벼보시면 맛있는 봄나물 비빔밥 드실 수 있고 꼭 고추장 베이스 아니어도 요즘은 이제 간장, 달래 간장 이렇게 해서 드셔도 맛있고요. 맞아. 그다음에 된장이나 청국장 베이스로 해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가족들과 함께 오늘은 봄나물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보시면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봄나물 비빔밥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비자들이 간식 간편식들을 많이 찾으면서 쌀 요리도 좀 간편하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쌀 요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밥이 가장 베이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다양한 품종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쌀 큐레이션으로 해서 네. 이거는 찰기가 좋고 이거는 단맛이 좋고 이거는 향이 좋고 약간 이제 아이들에게 영양분이 좋은 건 하이암이라는 건 아미노산이 많은 품종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특징을 살려서 소비할 수 있게 저희는 일단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꼭 밥으로 소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쌀로 아까 말씀드린 것 빵도 있고 쌀로 만든 국수도 있고 네. 쌀로 만든 과자도 요즘은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온라인이든 우리 동네 마트든 생협이든 또 저희처럼 이제 쌀 전문 편집샵을 통해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좀 다양한 자기 취향을 찾아가는 소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쌀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에 있는 쌀이 뭔지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 씨도 오늘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진짜 그 집에서 쌀이 중요하고 소비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소비해야 한다. 농부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품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더 많이 먹어보고 더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해야겠다. 또 건강해지겠네요. 아주 깨알 정보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내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정말 농부들이 정성으로 쌀을 가꾸고 계실 텐데 우리 쌀, 우리 땅에서 나는 다양한 품종의 좋은 쌀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가시기 전에 우리 쌀을 더 알리기 위한 노력하는 분으로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쌀을 자신만의 취향을 찾아 소비하시면 농민들이 쌀값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쌀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쌀 품종을 소비할 수 있는 샘플러라든지 캔쌀이라든지 다양한 소포장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그런 식으로 쌀의 이름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땅에서 나는 다양한 품종의 우리 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에 봄나물 비빔밥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